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이제 처음 시작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과연 어떻게 하면 잘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촬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라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이 국가 이 자격, 기술 자격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제 아마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어떻게 돼요? 이제 현업에 계시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 마시고 저를 믿고 이제 따라오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공부들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과목 자체가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4과목 형태로 되어 있죠.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그중에 이제 가장 처음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파트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들이 있겠죠. 그럼 빅데이터가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는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뭐 등장 배경은 굳이 이 책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여기 있는 나온 내용을 굳이 뭐 안 보시더라도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IC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또는 보통 다른 책에서는 IT라고도 좀 되어 있는데요. 정보기술이나 이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비해서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고도화되어 있고 어떻게 돼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성숙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공급자적인 입장이나 또는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증가하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겠죠. 이런 빅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밑에 나와 있듯이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조업을 이제 기준으로 따진다면 공장에서 우리가 보면 제품을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생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제조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 공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바이스를 상당히 많이 있죠, 장치들이. 그럼 그 장치들이 서로 어떻게 하게 돼요?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 생성되는 기본적인 어떻게 돼요? 이 신호적인 어떤 이런 데이터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돼요? 일반 제조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고객에 있는 데이터, 고객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등에서 다양한 어떤 이런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또한 판매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산에 대한 데이터. 또 구매에 대한 데이터, 원자재를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돈의 흐름에 대한 어떤 회계라든지 또는 재무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들이 어떻게 돼요? 기업에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 외에 최근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있죠. 그러니까 SNS.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하는 어떤 이러한 다양한 어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로 해서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이런 디바이스들을 통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어떻게 돼요? 통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 외에도 이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가 보면 시장을 잘 잡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또는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또는 뭐 카카오 다음이라든지 또는 네이트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 기업들이 주 무대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인터넷을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현재도 계속 이렇게 잘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제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어떻게 돼요? LG전자라든지 이렇게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 외에도 이 외부에 있는 어떤 고객에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떠돌아다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잘 활용해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또는 고객의 시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포커스를 맞추는 쪽에 어떻게 돼요? 이 역량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치열한 경쟁화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빅데이터 분석 또는 최근에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치열한 경쟁화에서 경쟁률을 확보를 하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뭐 일상화되고 있죠.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터넷이 지금 뭐 어떻게 돼요?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 사이라고 돼 있는데 10년이 이미 오래됐죠. 이러면 보통 2000년대 초반만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등장은 그 이전에 이미 했죠. 그래서 이제 미 국방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1989년에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뭐 연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당시 어떻게 돼요?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조금씩 등장을 하게 돼서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한 것이 200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활용을 한 어떤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폭증하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홍수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홍수라고 하는 자체는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많이 뿌린다든지 해서 물 자체가 많이 이렇게 물난리가 일어나는 걸 홍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데이터 양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 양이 현재는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스마트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거 보통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거 인스타그램 보시면 최근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뉴스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네이버 뉴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화면이 좀 바뀌긴 했죠. 그렇지만 기사가 어떻게 돼요? 실시간에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생각보다는 데이터 양이 상당히 한정적이었죠. 예를 들면 TV라든지 해서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렇게 한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스마트폰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폭증이 된 부분은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스마트폰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 2007년부터 보게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디지털에 대한 정보 양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장 가능한 그런 공간들이 있죠. 그것을 초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관리해야 될 정보량이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어떻게 돼요? 한 5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 10배 이상이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의 생성이 더 많이 폭증이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서버 자체도 더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어떻게 돼요? 최근에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의 저장이라든지 처리 비용이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C 또는 노트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03년에 예를 들면 후지체 노트북이라고 해서 그 노트북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비용이 25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그 당시에 보면 40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CPU나 램은 당연히 형편이 없겠죠. 2003년이면 여러분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7년 전입니다. 17년 전에 250만 원짜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25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 어떻게 해요? 성능이 장난이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뭐 많이 쓰고 있는 맥북, 뭐 프로라든지 에어라든지 이렇게 보게 돼도 기본 130만 원, 좀 더 이제 성능이 좋은 거는 뭐 5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250만 원짜리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250만 원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비용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처리 비용이 됐든 저장 비용이 됐든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었던 하락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돼요? 이 SNS의 등장으로 해서 막대한 데이터가 현재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로라든지 건축물에 내장된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막대인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것이다라고 보통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막대인 데이터가 생성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IoT,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하는 자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각각의 사물 이 객체 자체가 어떻게 돼? 다 이제는 하나의 어떤 센서들이 다 부착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사물 간의 통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하게 되면 결국 다 뭐예요? 이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양은 더 많이 생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디지털 정보량에 따라서 대규모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중대 이슈로 부각을 하게 되면서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 뭐 대량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들어서 어떻게 하게 돼요? 2014년, 15년도부터 빅이라는 용어를 붙였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해서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보통 최근에는 그냥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긴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양은 당연히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냥 데이터에서 빅을 이렇게 가로를 쳐서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빅데이터가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럼 특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제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빅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나온 지는 용어는 꽤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한 2013년, 14년부터 이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필요성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렇지만 실제 현업, 이게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아마존이나 할 때 특정적인 어떤 기업들만 이런 걸 활용을 했던 거죠.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큰 대기업들은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이 어떻게 돼요? 결국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자체도 잘 어떻게 돼요? 모르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요? 활용을 많이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죠.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 또는 시민의 니즈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경쟁업체가 만약에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경쟁 우위를 창출했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많은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가 빅이는 큰 것이니까. 그렇지만 뒤에서도 설명드린 게 나왔죠. 무조건 크기가 크다고 해서 빅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사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그 체계들이 있겠죠. 그 시스템적인 체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를 바로 뭐라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나오긴 할 거예요, 설명이. 이제 빅데이터는 보통 3V에 이제 플러스 최근에는 2개를 더 붙여서 5V를 많이 얘기하겠는데 규모라든지 볼륨이라든지 다양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무조건 커지는 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스몰 데이터로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왜? 작은 데이터지만 어떻게 돼요? 처리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의 유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 자체로 보게 되면 이제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 이 자체를 이제 빅데이터로 보통 정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나중에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중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로 올바르지 않은 것 또는 올바른 것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해서 기존의